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연 1.6%에서 3.3%,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깁니다. 자, 둘이 합산했을 때 140%가 됐었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공주택 특공 시 추첨제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게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월 200%까지 증가한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A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1인 가구일 때보다 청약에 더 불리해지더라. 그래서 결혼을 생각했던 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망설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가 출산, 혼인 장려를 위해서 청약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연봉이 높은 분들이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저금리의 정책대출 상품도 받을 수 있게 좀 개편이 되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원래 없었거든요. 뭐 신혼부부 특공, 청년 특공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혼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결혼 여부는 보지 않고 출산 여부를 보는 특공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서 연 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임신이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소득 기준을 보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되는데요. 네, 지금 기준 3인 가구는 97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산도요,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일 경우 우선으로 공급해 주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요. 소득 요건은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1,041만 원 이하로 타이트하지 않다, 괜찮다. 민간 분양의 출산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은요, 연 1만 가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부분에도 출산 가구 쪽에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만 가구,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해주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새로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 그 다음에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에서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공급해주는 그런 우선 공급은요,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뉴홈 신생아 특공의 후보지로는 서울의 송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후보지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 1.6%에서 3.3%,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깁니다. 자,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요.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편이 된 부분이에요. 원래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 최초의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인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억 3천만 원이니까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1.6에서 3.3%고 5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특례 대출을 받은 다음에 한 명을 더 낳을수록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기존에 6억 원이었던 걸 9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에서 5억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이렇게 구입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쪽에서도 특례가 도입이 되는데요.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에는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이고요. 보증금도 기준이 좀 상향됐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수도가는 4억에서 5억 원까지 올랐고요.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는 점도 방금 말씀드린 구입 특례 대출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대출과는 다르게 소득 요건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주택 가격 요건이나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신생아 이제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근데 주택 구입에 계획이 있다 더불어서 하시는 분들은 기왕 이제 대출을 할 거면 이자를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 혹은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결혼했을 때 청약이 불리했다라는 좀 개선한 부분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가 합산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을 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점수가 둘이 합산이 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각각 따로따로였는데 이번에는 합산을 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총 84점 만점 중에서 이제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가 최대 17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인 시 청약 기회도 확대가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명이 각각 신청해서 만약에 중복 당첨이 될 경우에는 둘 다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거면 한 번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혼하면 청약에 불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개선이 됐습니다. 발표가 동일한 두 단지의 중복 신청을 해도 원래는 둘 다 이게 무효였는데 먼저 신청한 거는 유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을 때 청약에 불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던 부분이 아무래도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 요건에서 걸리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면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이런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네, 공공주택의 특공,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 등의 추첨제를 새로 신설을 해서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100% 더하기 100%면 이렇게 200%여야 되는데 그 전에는 둘이 합산했을 때 140%가 됐었어야 했거든요. 그 다음 다자녀 특공의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청약 때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은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이 아니라 2명. 내가 청약을 신청하는데 이 청약 신청자의 주택 소유와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내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과거에 청약이 당첨됐어. 그러면 나는 청약 이력이나 당첨 이력이 없었는데도 나도 제한이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 앞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2명 다 모두 무주택이어야 이런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괜찮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청년특공에 당첨이 됐는데 계약 이후에 결혼한다. 그러면 계약 해지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앞으로는 개편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입주 기간 동안 계속 미혼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 혹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들은 똑똑하니까 더 되셨을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새로 생기는데, 기존의 신혼부부 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과는 소득 요건, 그다음에 주택 요건 대출 가액 등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된 그런 대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청약에 불리한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서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이 돼도 첫 번째 당첨된 건 유효하게 살려놓는 그런 방안, 소득이 1+1 하면은 기존에는 140%였는데 여기에서 200%로 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
또 결혼해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청약 당첨의 그런 이력이 배제되도록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결혼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책들을 잘 요긴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